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광주에서도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가능해졌고 체육시설의 샤워장 운영도 허용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달 말까지 2주간 더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방역 수치 완화 조치로 사적 모임이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 6개 업종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고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까지 모일 수 있게 됐지만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 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일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긴장감 완화가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의 협조와 동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광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9%, 1차 접종률은 7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10월 들어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 하루 평균 33.7명이었던 확진자 수가 넷째 주에는 30명으로 줄었고 10월 들어서는 첫 주에 18.3명, 둘째 주에는 12.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백신 접종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기업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폭행만으로도 이미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이를 좋게 마무리하라는 주변의 회유에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연계 선배의 권유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A씨.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심하게 맞아 여기저기 다친 몸도 몸이지만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억울함에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일을 좋게 마무리하라는 주변의 권유는 은근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 박 말려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사업하겠냐,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나 봐요. 이런 압박은 생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정치권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당시 동석자들과 무차별적인 폭행을 제지하지 못했던 현직 경찰 간부의 존재는 향후 사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소문날까 무서워서 그냥 조용조용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용기를 낸다고 냈는데 자랑반지였던 건지 지금도 좀 자신이 없고 좀 잠도 잘 안 오고. 하지만 현직 경찰 간부는 고향 친구인 가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간 뒤 적극적으로 말렸다며 자신도 억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간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경감이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경찰서 소속이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사구역의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사구역 재개발조합에 부탁해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과 다원 EN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이 등장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아들이 소유한 판교 대장지구의 아파트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 지사는 정당한 분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판교 대장지구의 아파트가 눈길을 끕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성남 1년 이상 거주자만 1순위 청약 당첨 대상이었던 이 아파트를 당시 서울에 살았던 아들이 분양받은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온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563명이어서 이게 지금 1순위가 1000명이 넘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김 지사는 선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남은 자녀분을 2순위 예비순번으로 받아 계약한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답했습니다. 1순위가 미달돼서 2순위까지 차례가 왔기 때문에 서울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어떤 편법도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부영그룹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억가량의 한정공대 부지를 기부한 부영이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추진해 5천억 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공공기여율을 높여야 된다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환수를 하든지. 3급 이상 여성 고위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전남도의 인사정책, 태양광 발전단지 난립으로 인한 염전 감소, 위험한 청소년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열린 전남경찰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나 전몰 경찰관들의 걸맞는 예우를 다해줄 것과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 등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화물처리 실적이 사실상 0%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원 의원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화물처리 능력은 연간 2,765톤이지만 지난해 처리 실적은 0.8톤에 그쳤고 무안국제공항 화물터미널도 연간 3만 3천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리 실적은 0.1톤에 머물렀습니다. 제주공항이 지난해 6만 9천 톤의 화물을 처리해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말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을 이다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10월 중순, 아무리 환절기라지만 요즘 기온 변화는 도통 종잡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전기장판 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반팔을 다들 입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동안은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10월치고 더운 날이 많았는데 이번 주말 갑작스런 추위가 예고되면서 선선한 가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쉬움도 가득합니다. 눈치 게임 한다 하잖아요. 트렌치 코트 입을 때. 근데 이번에는 못 입을 것 같아요. 가을을 좋아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 일요일은 쌀쌀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은 토요일보다 11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기온은 11월 중순에 보일 법한 기온으로 계절을 한 달이나 앞선 수준입니다. 기온이 이렇게 급하게 낮아지는 이유는 고도 5km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지상에서는 대륙의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기가 강하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시속 70km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그동안 더운 날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서요. 농가에서는 냉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신경 더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제27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유튜브 채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남도 음식의 역사를 잇고 남도 음식을 세계에 알려 국가 브랜드로 구축하자는 국제화 비전 선포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전시관에서는 남도의 맛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유튜브 채널인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TV를 통해 다양한 영상으로 전 세계에 송출합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8회 정율성 동요경연대회가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8개 초등학교 합창단이 본선에 진출해 기량을 겨뤘고 광주 송원초등학교가 대상인 정율성상을, 김제 검산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인 주광주 중국 총영사상을 받았습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이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재용 감독은 체육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한국 육상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